아이고 잠깐만. 여기 잠깐만 출석 좀 먼저 들어보선 할게요. 전화에 펜 좀 주고 잠깐만. 괜찮아 하고 오늘 빨간 날이지 얘들아. 빨간 날이라서 학교도 안 가고 좋았죠. 응? 자, 관영이 왔고, 다인이 왔고, 민수 왔고, 그 다음에 희원이,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애가 또 예진이, 정민이. 안지민 어디 갔어? 안지민 있었는데. 웃긴 놈이네. 안지민 아는 사람, 안지민 아는 사람 데리고 와. 너 안지민 알잖아. 지민이 알잖아. 데리고 와. 웃긴 놈이네 이거. 응? 자유실이 있어? 지은이, 현서, 영어 행사. 그 다음에 안지민 자나보네 또 이런. 응? 그 다음에 은지, 그 다음에 민지, 그 다음에 혜인이, 현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담이도 왔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됐고. 또 뭔데요? 수빈이도 됐죠 다. 다 틀린. 자, 아이고.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확통 뭐 방학이랍시고 이제 개강을 했는데, 이제 대상은 뭐 2학년에도 대상을 한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애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2학기 때 내신 들어간 애들이 일단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학년 문과, 이제 문과 가는 친구들은 3학년 때 이제 확통한다고 했으니까는 미리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너 어디 떴어? 어디 먹고 왔다고? 진짜. 빨리 앉아. 그래서 3학년 문과 그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확통 듣기 때문에 요거 수강을 좀 하라고 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듣겠다고 이렇게 열의를 보인 너희들한테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죠?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내신 들어간 애들은 무조건 이제 똥줄 타니까 이제 들을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 아직 6개월 나갔는데도 와서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여기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1학년 때 저기 순혈조합 해봤죠, 순혈조합 경우의 수. 그래서 P랑 C랑 이런 거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내신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 지금 문과인데도 2학기 때 내신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2학기 때 자기는 문과인데 내신 들어가는 확통 없지. 다 이과인데도 학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애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성적이 이제 바로 직결적으로 반영되니까는 이제 와서 듣는 거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을 안 시켜야 되거든. 이과 애들은 미적분하기도 바쁜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좀 부담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두 부류의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선생님이 여기 강의는 처음 듣는 아이들 수업하는 것처럼 할 거니까는 아는 내용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확통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확통은 나중에 수능 반영할 때요, 수능에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내용과 나중에 들었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 단원이에요. 여기는 수원 수투는요, 여기 공부해본 사람들 있죠. 2학년 때 1학기 때 수원 공부해봤지. 수투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수원 수투는 알다시피 나중에 수능 볼 때는 난이도 차가 많이 납니다. 고3에서 이제 킬러 문항들 수원 수투는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것만큼 확통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확통은 지금 잡아놓으면요, 개념 강의는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개념 강의 또 들을 필요 없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틀을 좀 잡아놓고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는 틀이 좀 있어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노가다 뛰고서 찾는 게 아니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그 얘기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3주밖에 안 되고 3번밖에 진행 안 한 거고, 선생님 목표는 일단 확률까지 나가고 싶은데 확률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 확률까지 나가려고 하거든요. 통계를 빼고.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뺄 거고, 그 다음에
숙제 얘기를 할게. 두 번째, 숙제를 해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내신 들어간 애들은 다 해갖고 오세요. 이과인 친구들 내신 들어간 애들은요 2학기 때 당장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확통 내용을 어렵게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신 때 좀 힘들 거니까는 확통 들어가는 내신, 2학기 때 내신 들어가는 아이들은 실력 따지기까지 다 숙제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3학년 문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실력 따지기까지 아니고 저기 책 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있죠. 요것만 숙제 해갖고 오세요. 그냥 가볍게. 내년에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내신 들어간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반영되는 거라서 열심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다 해갖고 실력 따지기까지 다 숙제해야 돼, 너희들은. 이제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은.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문과 3학년 때 이제 들어가는, 확통 들어가는 애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듣는 친구들은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연습 문제에서 연습 문제 쭉 가보시면은 뭐 기본 다지기랑 실력 다지기라게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기본 다지기는 좀 해갖고 오세요. 알겠지? 기본 다지기까지 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듣게끔 했었어. 근데 과연 그때 숙제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이라고 하면 우리 2월달에 이거 했었거든요. 내가 2월달인데 그때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 3학년 이제 문과 가는 아이들도. 왜냐면 이제 시험 이제 수능이 이제 1년 얼마 안 남았죠. 그때는 이제 1년,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 온 게 아니라 6개월 지났어요. 벌써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방학권에 좀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왔으니까는 그래서 숙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력 따지기에 대한 모르는 문제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이과 가는 그 아이들 2학기 때 내신 들어가는 애 알겠지? 얘들아?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기본 다지기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질문 좀 받으면서 좀 갈 테니까 알겠지? 예, 그리고 너무 쉬운 거 같은 경우 선생님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좀 빼는데 목표를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어땠는지 좀 반영도 좀 보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아 나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다음으로 미뤄도 될 거야. 근데 절벽에 몰린 느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가서 똑같습니다. 상황은. 확통은 지금 안 뚫리잖아? 그럼 내년 가서도 안 뚫려. 솔직히 얘기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문과 가는 애들한테는 내가 부담을 좀 줄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데도 부담을 너무 줄여가지고 진짜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간에 경우의 수 세보고 답이 나와야 돼.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셔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은 공부 좀 더 하세요. 내가 기본만 하라고 했지만은 알겠지? 문과 가는 애들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 나오는 거 이거 펴보시면 순열과 조합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순열과 조합. 그래서 오늘 먼저 순열부터 얘기를 할게요. 순열부터. 순열부터 얘기하는데 뭐 사전적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니네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안 써도 될 테니까는 한번 봐봐. 니네 이거 NPR 기억나니? NPR? NPR이 뭐였고 NCR이 뭐였어? 라고 했을 때 자, NPR과 NCR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열조합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순열조합의 가장 기본은 요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자, 이 식 안에는 순열조합의 가장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뜻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죠. 뭐 사람 수라고 했는데 뭐 니네가 아니면 가지수라고 해도 되고 N개 중에서 R개 뽑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 무슨 뜻이야? 곱하기.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는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건의 연속성을 뜻하는 거야. 사건의 연속성.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알겠지? 만약에 김밥의 종류가 A 종류가 있고 B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면의 종류가 뭐 A 종류가 있고 B 종류가 있고 C 종류가 있어. 김밥이랑 라면 고르는 방법수 각각 하나씩 고를 거야. 몇 가지 나오니? 5가지야, 6가지야? 김밥 고르고 라면 고를 거야.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 2가지랑 여기서 고를 수 있는 3가지랑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알겠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는 어떨 때 더하니? 그것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어떻게 표현하면 더하기로 쓸 거야? 김밥 중에서 하나 고르거나 라면 중에서 하나 고르거나 알겠지? 5월 해가지고 할 때는 더하기. 그래가지고 선생님 더하기를 표현보다도 와닿는 거는 곱하기 표현이 와닿아요. 나는 실생활에서 좀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한다. 자, 뽑은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야? R명을 나열할 거예요. 나열. 알겠지?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뽑기만 하는 걸 조합. 뽑은 다음에 그 녀석을 나열했어. 그걸 순열이라고 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게 순열이야. 뽑은 다음에 나열. 그래서 이 순열은요, 알다시피 이 나열이라는 단어 옆에는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야. 순서를 고려하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의 순서 고려의 차이점은요, 니네 중딩 때 배웠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중딩 때. 자, 이거 알잖아, 니네. 봐봐. 5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서 고려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5명 중에서 반장 하나랑 부반장 하나 뽑았어. 그러면은 인원수 입장에서는 몇 명 뽑은 거야? 5명 중에서 2명 뽑았죠. 그런데 A 뽑은 거랑 B 뽑은 거랑 B 뽑은 거랑 A 뽑은 거랑 같은 케이스니 다른 케이스니 이 상황에서는 서로 다르죠. 그럴 때는 순서 고려했다고 해서 이펙토리얼 쓰는 거야. 니네는 이걸 OP라고 외웠을 텐데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수녀는 잘 안 쓸 거예요. 수녀는 잘 안 쓸 거고 뽑은 다음에 나열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거를 문장을 보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 니네가.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2명 이거 기억나죠? 대표 2명 대표 2명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A, B 뽑나 B, A 뽑나 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순서 고려한 거고 얘는 순서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좀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보고선 순서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판단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모토는 이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뽑은 다음에 나열 그 다음에 요거 넘기기 전에 NCR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 계산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 계산 배웠지. OC 계산 어떻게 하냐? 5부터 거꾸로 2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뭐 이런 거 기억나지? 7C3은 7, 6, 5, 3, 2, 1 이런 거 기억나죠? 만약에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문자로 나왔을 때 M 팩토리얼 쓰고 기억나? 여기 밑에다 뭐 깔았는지? 이것도 까먹었더라고. R 팩토리얼 또 N-R 팩토리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앞에 책에 설명 나왔으니까 확인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서 R 팩토리얼 곱하니까 약분 되니까는 얘는 굳이 의미는 무슨 뜻이야? 얘의 의미는 M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알겠지? 저런 거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돼. 이거 다 1학년 때 배운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확통을 이게 수능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하자면은 만약에 경우의 수가 안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가 잘 이렇게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몇 중에 몇 나열 나열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현하기 힘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노가다 띄면 됩니다. 노가다. 알겠죠? 노가다 띄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가다를 뛸 때 요령껏 뛰는 애가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뛰는 애가 있는데 마구잡이로 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확통은 이제 문과이들한테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주관식 확통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어려워서 높은 게 아니라 니네가 찍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경험해본 적이 있을 거야.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보기 5개 중에서 내가 고른 경우의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식을 하지. 객관식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그럴 수가 없어.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에서는 내가 틀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P가 7분의 뭐 2 나왔어. 예를 들어서 70P 구하세요. 그러면 느낌 있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지. 20. 근데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나는 7분의 2 나왔는데 여기서 60P 구하래. 요런 거는 인식하지. 내가 틀렸다는 거를. 이거 약분이 안 돼서 주관식 OMR 카드 못 쓰잖아. 그죠? 그런 거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만약에 70P라고 했는데 답이 20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40일 수도 있고 니네가 경우의 수 잘못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확통이 여기가. 그래서 그 예비문항 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소개해 줄 텐데 그 내년도에 너희들이 시험 보는 수능에서 보는 거 이제 예비문항이 떴어. 국어 뭐 영어 듣는 애들도 어떤 선생님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데 예비문항 떴는데 이제 확통도 이제 30번 문항으로 이렇게 낼 거라고 이제 떴거든요. 30번 문항 좀 어렵게 떴는데 생각보다 옛날에 하는 30번처럼 안 나와서 되게 쉽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와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나? 라는 정도니까는 확통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확통을 잘 하려면 일단은 이게 필요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케이스 분류. 마음 같아서는 분류하고 싶죠. 나도 잘 분류하고 싶은데 잘 분류가 선뜻 안 될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쉬운 건데 만약에 A가 3명 있고 만약에 B가 2명 뭐 A라는 과일이 있고 B라는 과일이 있고 C라는 과일이 이렇게 있어요. 총 8개의 과일이 있어. 7개의 과일이 있어. 7개의 과일인데 3개를 뽑았어. 3개 뽑았을 때 라고만 쓸게요. 내가 그냥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과일 3개, 똑같은 과일 2개, 똑같은 과일 2개인데
종류는 다른 거 느껴지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3개 뽑았어. 그럼 니네가 3개 뽑았을 때 분류를 하려면은 어떻게 분류할 것 같아? 당연히 알파벳 경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를 개수대로 분류하면 말이 안 되죠. 3개를 뽑겠다고 했는데 1개 뽑을 때, 2개 뽑을 때, 3개 뽑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 바보지. 그죠? 알파벳을 다르게 줬으니까는 A가 3개 뽑힐 경우 1번.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A가 2개, B가 하나 뽑힐 경우, A가 2개, C가 하나 뽑힐 경우. 세 번째 케이스잖아.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된다고. 네 번째는 또 뭐 있어, 봤을 때? A가 3개였을 땐 끝났고, A가 2개였을 땐 B 하나, C 하나 될 수 있고, 또 이제 A가 2개는 끝난 거 뭐야, 얘들아? A가 하나일 때는 B가 2개 나올 수 있고, A가 하나일 때는 C가 2개일 수도 있고, A가 하나일 때는 B가 하나, C가 하나일 수도 있지. A가 하나일 때라고 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기억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기억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A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 여기다가 또 이제 얘기할 거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동일한 상황에 대한 반복은요, 동일한 상황에 대한 반복, 동일한 상황에 대한 반복, 상황에 대한 반복이 나왔어. 반복이란 표현보다도 경우의 수에서 더 많이 쓰는 거는 중복이란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중복. 동일한 상황에 대한 반복 또는 중복했다 하면은 니네가 중복됐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떤 느낌이야? 중복된 거는 우리가 빼죠, 보통. 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어. 동일한 상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야. 되게 간단한 예로는 봐봐. A점, B점, C점, D점, E점이야.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니네가 당연히 OC3이라고 쓰지. 그죠? 그런데 봐봐. 내가 만약에 OC3을 모른다고 치고 중학교 문제도 이거 나오거든. 중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필요한 점은 3개래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점은 5가지가 있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하나가 왔으니까 그걸 빼고 4가지가 오고, 첫 번째 왔고 두 번째 왔으니까 곱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왔으니까는 2개 왔으니까 3개 곱하고.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OC3과 이 답이랑은 달라요. 얘는 답이 10 나오고 얘는 답이 60이 나오잖아. 니네 머릿속에는 뭐 해야 되는데? A, B, C가 왔을 때도 있지만 A, B, C가 온 삼각형, A, B, C가 온 삼각형이나 A, C, B가 온 삼각형이랑은 같아, 달라? 이걸 순서 고려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A, B, C가 오는 거랑 A, C, B가 오는 거랑 B, A, C가 오는 거랑 B, C, A가 오는 거랑 C, A, B가 오는 거랑 C, B, A가 오는 거랑 다 같은 삼각형 하나로 퉁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점을 골랐어. A, B, D 고르고 A, D, B 고르고 B, A, D 고르고 이것도 동일한 상황으로 몇 개가 반복될 것 같아. 똑같은 삼각형 6개가 반복되겠지. 다른 점 골라도 또 6개 되겠지. 6개 되겠지. 이게 동일한 상황의 반복이에요. 이럴 때는 빼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눠? 여기다가 올 수 있는 점 3개를 잡아놓고선 뿅뿅뿅. 요 점에는 누가 올 수 있어? A가 올 수 있어. 또는 B가 올 수 있어. C가 올 수 있어. 요 점에는 하나가 왔으니까 그걸 빼. 나머지는 알아서 오겠지. 그래서 6가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걸 인식하고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잖아. 니네가 이런 행위를 했었잖아, 이미. 빼지를 않고. 앞으로 다른 상황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감각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뭐 한다고? 각 케이스를, 각 경우를 빼지 말고 뭐 한다? 나눈다라는 인식을 갖고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뺀다는 느낌도 있지만 나눈다는 느낌도 있어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줬으니까 요 얘기가 공감이 좀 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또 굳이 우선순위 꼽자면은 확통 잘하려면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케이스를 분류할 때 빠뜨리거나 그다음에 누락된다고 하지? 누락되거나 중복된 걸 다시 세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의미가 없어져.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리고 선생님도 내가 여기 애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선생님이 전 과목 통틀어서 고등과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선생님이 여기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나 여기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애들이 질문 왔어. 그럼 딱딱 맞춰서 경우의 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도 누락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중복돼서 셀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인데 학생들은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는 많이 나도 헷갈린단 말이야. 나도 이 정도니까는 너희들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하시고 너무 고난도 문제를 해가지고 막 완전 노가다. 이 출제자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경우의 수 계산 이런 거는 너무 할 필요는 없어. 평가원에서 그걸 이제 버리겠다고 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 배울 때 틀을 잘 잡아놔. 그래야지 니네가 어려운 거 나오더라도 좀 대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 3학년 7월 모의고사 봤을 때 나영에서 29번 그 합통 주관식으로 나왔거든요. 정답률 되게 낮았어요. 정답률 내가 몇 퍼센트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못해도 30% 안 될 것 같아. 경우에서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제 문과 가는 아이들은 여기가 조금 고민될 수도 있어. 실제로 또 가르쳐 보면은 상위권 애들 중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합통 주관식 정답 잘 못 맞추겠어요. 저는 그럼 수투 어려운 걸 차라리 30번 맞출래요. 이런 애들도 봤었어요. 근데 수투 30번도 그렇게 쉽진 않잖아. 그러니까 상위권, 최상위권 노리는 친구들은요 좀 잘 해놓으셔야 돼. 기본적인 거 안 틀리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걸 좀 알아두시고 마인드를 항상 갖고 다녀. 알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이제 얘기 끝났고 첫 단원부터 그냥 바로 갈까요 우리? 그냥 가가지고 첫 번째 가시면은 바이블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갈까 그냥? 바이블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기 책 펴보시면은 자, 이 바이블이 좀 약간 두꺼운 거거든. 다른 책보다. 이게 왜 두껍냐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순혈조합이 같이 들어가 있어. 선생님도 이제 프린트 준 애들도 그냥 같이 복사해서 줬는데 1학년 순혈조합은 선생님은 안 하고 싶어요. 저기 안 하고 싶고 저기 18쪽, 19쪽, 20쪽, 21쪽 다 1학년 거거든. 1학년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만 이거 조금 한번 더 얘기해볼까? 순혈조합 계산할 때 혹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보자고. 이유탄다라는 거 기억나지 얘들아? 이유탄은 자 이유탄은 나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둘이 묶어가지고 하나 취급하는 거 기억나지? 하나 취급하고 그들 안에서 또 뺑뺑이 돌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진짜 모르던데 이웃하지 않는 은 어떡하지? 이거 애들이 이웃하지 않는 을 또 까먹었더라고. 이웃하지 않는 나오면 어떡할까? 얘들아 남자가 4명이야 남자가 4명이야 그 다음에 여자가 3명이야 여자 2명이라고 할까? 자, 여자 둘이서 이웃하지 않게 일렬로 6명을 나열시킬 거야. 여자 둘이 이웃하지 않게. 그럼 니네 머릿속에는 누구부터 배열할 거야? 그렇지, 얘부터 배열하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는 반대 요소. 이거의 반대 요소부터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 4명을 먼저 배열하는 4팩토리얼. 기억나지 이런 것들?